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일찍 왔고요.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제 그 방송하면서 제가 카트에 처음에 이렇게 담았었더라고요. 다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처음에 리즈 승을 좀 더 받고 일체 무를 받더라고요. 원래 어제 무무 가려다가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져서 이제 원래 계획은 무승부를 가면 결국에 그게 고배당이니까 1순위로 언더, 제가 이제 둘 다 언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랑 이제 배당을 높여서 나눠서 가려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에 담았던 게 좀 불안해서 결국엔 원래라면은 1순위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외로 간 무승부 틀리더라도 이게 보니까 한 2.8배인가 되더라고요. 요거라도 적중을 했어야 됐는데 뭔가 또 다른 자아가 들어와서 이제 계속 고민하다 결국 승패로 바꿨거든요. 이게 원래도 쪽지도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적었다가 뭐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역시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게 제일 좋다. 너무 고민 많이 하면 결국엔 뭐 그렇게 바꿔서 적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틀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스코어만 봤거든요. 베티스가 1대0으로 이길래 리즈만 골을 넣어줘라. 뭔가 승패를 잘 간 게 아니냐. 그때만 하더라도. 네, 버티지 못하고 엘체가 동전골 넣고 그 와중에 바로 또 리즈가 골을 넣어서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무로 끝났으면 더 아쉬웠겠죠. 그래서 뭘 해도 아쉬웠다. 그래서 아쉬운 건 뭐 잊어버리고, 자, 오늘 좀 일찍 왔죠. 뭐 호주 축구 때문에 일찍 온 건 아니고 일정이 있어서 일찍 왔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늦어도 금요일, 뭐 빠르면 목요일, 수목안으로 그 제가 이제 공지 지난주에 올려드리겠다고 한 거, 뭐 고정 시간, 뭐 기타 등등 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당분간 이제 고정으로 좀 어, 걸어둘게요. 자, 그럼 오늘 경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호주 축구 하이델베르크하고 웰링턴 피닉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사실 호주 컵 대회가 너무 이른 시간에 있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경기들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 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대 전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같은 호주인데 웰링턴은 1부고 하이델이 모르겠어요. 2부인가? 1부는 아니고 저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시면 된다. 이게 보면은 또 하이델 홈 같거든요. 묻찍거나 패스하죠 그냥. 이런 경기. 답이 없다 그냥. 굳이 뭐 갈 이유가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이제. 본론 가기 전에 코파리베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파리베도 사실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갈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또 내일 아침 9시 반 마감 경기가 두 경기가 있어서 내일 아침,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혹여라도 오늘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내일 상황 봐서 아침에 뭐 봐서 진짜 갈 수도 있다. 근데 배당이 다들 안 좋아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벨레스하고 포르탈레, 이게 남미 쪽 컵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데 일단 포르탈레는 지난번 어, 홈에서 비겼습니다. 이게 보니까 홈 원정 한 번씩 치러지는 경기인데 일단은 브라질 팀인 포르탈레가 아르헨티나 팀 상대로 비겼더라고 홈에서. 그리고 퇴장도 한 명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율은 많이 앞섰지만 슈팅이 똑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지금 16강이거든요. 16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벨레스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 퇴장이 없는데 포르탈레가 미드필더 퇴장이 한 명 있고 공격에도 근데 뭐 가장 최근 부상이라고 하면 수비 쪽 한 명이 부상이라서 뭐 벨레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지난번도 다 무승부를 봤는데 이제 언더가 나왔던 것처럼 무승부 가기 좀 빡세면 언오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더는 배당이 너무 낮아요. 1.41.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결장 부분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이 팀을 이제 보는 거지. 근데 포르탈레 원정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브라질 리그에서도. 그래서 승을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대4 정도. 승 보고 그 다음 상파울로하고 AT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가도록 할게요. 자,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지난번 이제 승부 봤던 경기인데 콜롬비아 팀인데 홈에서 이제 비겼거든요. 상파울로는 브라질 팀입니다. 나름 성적이 얘네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시오날이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장 최근에 추가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상파울로. 나시오날은 조금 애매한 게 얘네가 지금 리그 경기가 살짝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시오날 쪽이 뭔가 최고 경기를 보면은 지금 7경기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최근 부상들이 없지는 않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시오날이 아쉬운 게 PK를 2번 다 놓쳤거든요. 홈에서. 그것도 같은 선수 카르도나 선수가 전반 한 번, 후반 한 번, 2번 다 놓쳤기 때문에 슈팅도 19대 6으로 많이 앞섰어요. 점유율은 살짝 앞섰고, 유슈팅이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이긴 한데 PK를 놓친 게 너무 크다. 해서 이거는 사실 PK 아니었으면 이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시오날이 밀릴 게 없다. 지금 그때 뭐 홈인 것도 있긴 하지만 상파울로가 홈이기 때문에 홈에 이점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벨레스 거의 그 느낌? 6대4?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그러니까 배당이 좋진 않아요. 1.7, 1.6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 가고 싶으면 뭐 핸디물 노려도 되고 지난번처럼 원더가 배당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적어 드릴게요. 요거까지. 둘 다 언더 봅니다. 언더. 그러니까 승패가 좀 애매하다. 뭐 포르탈레가 이제 결장 부분도 좀 더 아쉽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둘 다 뭐 배당이 적더라도 언더 가야죠. 왜냐 이 상파울로도 그렇고 이게 16강이라 했잖아요. 둘 다 이제 비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보고. 자, 그다음에 라싱클로하고 페냐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싱은 아르헨티나 팀인데 페냐롤한테 졌죠. 그리고 페냐롤은 우루과이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홈에서 성적이 좋기도 했고 라싱도 나름 뭐 성적이 홈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1차전을 이겼다는 게 좀 큽니다. 1대 0으로. 그리고 점유율은 라싱이 앞섰는데 조금 유효 슈팅이 없다 보니 슈팅 차이도 몇 개 더 앞섰고 페냐롤이, 그래서 좀 유리한 위치지 않나. 라싱 홈이긴 한데 배당이 지금 1.39.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팀들에 대한 자세한 뭐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배당 대비 저건 갈 이유는 없고, 뭐 라싱이 아르헨티나고 뭐 아무리 홈이라고는 하지만 1차전 이긴 팀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무 보지도 않을게요.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홈이니까 승무 봐야 되긴 하는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저는 언더를 더 선호하도록 하겠다. 즉 오늘 세 경기도 전부 언더 쪽의 성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 왜냐? 앞에 두 경기는 비겼고 나머지 경기는 또 0대1로 홈팀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이델베르크는 뭐 묻지거나 넘어가고, 아니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단폴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건너뛰는 게 좋다. 그리고 얘네는 승무인데 이 무랑 같이 껴서 이제 무승부 조합을 가기엔 좀 애매해요.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나마 쌍파울루 나시오날 정도? 나시오날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성적이 좋고 하다 보니 그 정도인데, 앞전에 벨레스나 뭐 라싱은 그래도 라싱은 배당이 낮은 이유가 있을 거고 벨레스는 결장 부분에서 좋다 보니 굳이 섞어 간다면 이 정도? 아마 번외로 어제 이제 괜히 무승부를 이제 번외로 가려다가 빼면서 어차피 틀렸겠지만 무승부를 가려면 언더를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무승부를 이제 빼는 이제 그 나비 효과가 이제 언더도 못 가고 결국 승패로 가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진다 해서 뭐 억지로 막 바꿔서 가지는 않을게요. 억지로 바꿔서 간 건 아닌데 그 여파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가보고 싶다 하면은 뭐 하이델베르크 무를 해서 저 중에 하나 골라서 가도 되니까 굳이 빼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메인이 남았죠. 페렌치 바로시 카라바오 경기부터 이제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시간대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뭐 후원 관련해서는 다시 보기 보셔서 후원 남기셔서 쪽지 주셔도 되고, 제가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7시까지는 보내줘야 돼요. 7시부터 한 9시까지는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내는 건 사실상 내일 보낼 수밖에 없다. 오늘은 7시까지 보내줘야 한다. 조합도 7시까지, 늦어도 7시까지는 보낼 겁니다. 조합은 6시까지. 7시부터 10시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보내려고 해도 10시 넘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호주 컵을 제외하고는 갈 수 있으신 분들은 11시 마감이라서 뭐 그렇게 뭐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경기, 이제 본격적인 페렌치 바로시 카라바흐 4시 경기죠.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의 메인인데 뭐 좋아서 메인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좀 친숙하니까. 자, 페렌치 바로시하고 카라바흐. 자, 일단 전적들이 있습니다. 뭐 프리시즌 제외하면은 카라바흐가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22년도. 자, 이
페렌치바로시, 카라바오 우리가 뭐 자주 듣던 팀들이잖아요. 이 헝가리 팀인 페렌치바로시, 아제르바이잔 카라바오. 카라바오가 지금 어, 리그가 아직 시작을 안 했나 얘네? 일단 챔스 경기만 있거든요. 프리시즌 경기랑 합쳐 보면은 프리시즌은 뭐 짤즈 테벤테 상대로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챔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승입니다. 어, 홈 원정 다 두 번씩 다 이겨가지고 4승.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자 그 이 페렌츠 바로시 헝가리 팀인데 이 경기 또한 아까 앞서 얘기한 코파리베처럼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앞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페렌츠 바로시가 이제 지금 얘네는 카라바오는 17일 날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안 했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카라바오. 이러면은 일정 부분은 카라바오가 좋은데 페렌츠 바로시는 지난 이제 리그 경기도 홈에서 했고 결국 패배를 했지만 챔스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얘네도 3승 1무입니다. 3승 1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봤던 이제 FC 노하도 잡고 올라왔고 단골이죠. 유로파 아마 챔스에서 이제 단골인데 유로파에서 보는 그 팀 중에 한 팀이죠. 루도고레츠. 루도고레츠 상대로도 원정 가서 비기고 홈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 페렌츠 바로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홈에서 반드시 좀 승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카라바흐가 아제르바이잔 팀이라 못하진 않는데 그래도 헝가리 그 홈바를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페렌츠 바로시 홈 성적 좋잖아요. 그래서 페렌츠 승부 봅니다. 승부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어느 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페렌츠 바로시의 이제 그 챔스 성적을 보면 루도고레츠도 3대0, FC 노하도 4대3으로 이겼기 때문에 섣불리 언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오가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프리시즌 뭐 트벤테나 뭐 짤즈 상대로 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저는 페렌츠 승무 보고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츠르베나하고 파포스. 츠르베나 지베지다는 황인범이 뛰었던 팀이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 어웨이. 일단은 뭐 퇴장 경고 누적이 아마 챔스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장이 그게 있네. 리그 퇴장인 줄 알았는데 경고 누적도 그러면 그 챔스였나? 어쨌든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수비 브라질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도 있고 뭐 황인범만 기억하실 수 있는데 서령우가 뛰고 있습니다. 도움 2개나 했네요. 자, 그래서 츠르베나 치베지드는 워낙 성적이 좋아요. 지금 챔스에서도 뭐 안 지니까 올라왔겠죠. 레오포츠난 원정에서 이기고 홈에서 졌고 근데 그때 홈에서 레오포츠난 상대로 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성적 좋고 그러니까 홈이면 웬만히 질 수는 없어요. 웬만큼은. 그리고 키프로스 팀인 파포스도 뭐 성적이 좋은데 프리시즌도 성적이 좋았고 지금 디나모 키예프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디나모 키예프가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좀 그나마 이름 있는 팀인데 그 팀 상대로 실점도 없었습니다. 0대1, 2대0, 1대0, 2대0.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텔 아비브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뭔가 살짝 좀 불안한데요. 당연히 트르베나 승 가려 했는데 파포스가 너무 선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츠르베나가 뭐 레오포츠난하고 비기긴 했지만 뭐 링컨 5대1로 이기고 뭐 원정에서 3대1로 이긴 거를 좀뭐 높게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파포스가 너무 좀 잘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디나모 키예프, 마카비 텔아비브가 결코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 이 비슷한 팀들끼리의 상황에서 리그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실점이 진짜 최소의 지금 한 골밖에 안 먹혔다. 4경기 중에. 결국엔 이 경기 츠르베나가 이길 확률이 높지만 골을 많이 못 넣으면 언더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츠르베나 승무. 오히려 언더 츠르베나 승무 배당은 왜냐면 파포스 쪽을 좀 더 높게 보더라도 이 파포스 2풀에는 사실 배당이 안 나와요.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홈 어웨이 단판이면 모르겠어요. 단판이면 모르겠는데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팀이 이길 확률이 크죠. 리그 차이도 그래도 세르비아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파포스 결코 쉽게 졌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차라리 츠르베나 배당이 좀 적다, 못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요 츠르베나 경기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땐. 당연히 홈승 갈려 했지만 파포스 성적이 너무 좋아서 뭔가 배당 대비 가기가 좀 빡셉니다. 차라리 고배당 핸디물을 노려보든 뭐 그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인저스하고 클럽 브리에. 어제 적중했어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1순위면 배당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 3순위가 이제 배당이 높아지고. 어제 흐름을 보면 어제 딱 분석하면서 카트에 담았던 걸 리즈승 엘체 무기 때문에 그걸 뭐 메인으로 가고 혹여라도 안 될 거 생각했으면 언더를 차라리 보험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그게 2.8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2순위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보험용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전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이득만 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뻔한 패턴으로 이제 낮은 배당 1순위, 높은 배당 2순위 하면 높은 배당은 뭐 적은 금액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으니 과감하게 고배당이든 중배당이든 좋아 보이면 1순위로 가고 그걸 이제 받쳐주는 보험을 하나 2순위로 가는 것도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배당을 1순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제 느낌이 가장 좋거나 배당이 유독 높은데 이길 것 같다 하는 팀들을 이제 골랐을 때 그게 오히려 메인으로 가서 적중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스하고 클럽 브리에. 자, 레인저스 뭐 우리가 빅토리아 풀젠전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홈에서 깔끔하게 이겨줬었죠. 그때 단폴로 갔던 경기인데 결국 빅토리아 풀젠한테 지긴 했어요. 원정에서. 근데 이제 3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건 레인저스다. 그리고 여전히 홈에서 강합니다. 지난 스코틀랜드 컵 대회도 이겼고, 자, 레인저스는 브리에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하필 이번 프리시즌에 만났습니다. 2대2로 비겼거든요. 하필 또 만난 적이 있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그래서 뭐 어쨌든 프리시즌에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뭐 비기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확인은 하고 가야죠. 그때도 슈팅이 한 2배 정도 차이 난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한테 먼저 2골 내주고 따라잡았기 때문에 역시 혼발 무시 못한다. 그리고
지금 레인저스 보면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리그 뛰죠. 챔스 뛰죠. 스코틀랜드 컵 대회 뛰었죠. 그러니까 너무 일주일 안에 막 여러 경기를 뛰다 보니 이 브리에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짜로 보면은 하루 정도 차이거든요. 컵 대회가 17일, 브리에 리그 경기가 16일. 근데 이제 워낙 촘촘하게 있다 보니 홈이긴 하더라도 체력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자,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짤지 원정에서 0대1로 1대0으로 잡고 홈에서마저 0대2로 지던 거 3대2로 뒤집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극장골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짤집으로 그 2프렌을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대0일 때만 하더라도 프렌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겠거니 했는데 뭐 2대2 되더라도 뭐 프렌이긴 하지만 막판에 이제 극장골 먹히면서 결국 홈승까지 가져가는 거 보면은 브리에도 쉽지 않은 팀이다. 상대하기가 레인저스 입장에선. 그래서 전 짤즈도 홈에서 나름 괜찮다 봤었는데 레인저스가 당연히 일정 부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걸려요. 물론 홈에서는 강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하필 또 프리시즌에 비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레인저스하고 브리에는 비길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뭐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무승부 보이는데 뭐 일부러 안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좀 낮게 잡을 뿐이죠. 오늘 경기도 많이 없는데 뭐 데려갈 게 있으면 같이 데려가고, 아니면 어제도 너무 무승부에 대한 생각이 좀 박혀 있는지 그냥 무승부 하나 끼고 그냥 승패 끼고 해서 가면 간단히 될 일을 굳이 막 무무를 노리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저스도 무승부 유력한데 홈이니까 1순위인 프렌이긴 합니다. 이 프렌은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1.09밖에 안 되고, 그나마 배당이 조금 올라가면서 1프렌을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승부 유력하긴 해요. 왜냐면 브리에가 좀 잘하네요. 지금 보니까 짤즈 전도 보면은 원정에서도 실점 없이 이기는 거, 그리고 2대0도 3대2로 역전하는 거 보면, 그리고 당연히 짤즈한테 슈팅은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좀 더 좋았고, 그리고 레인저스의 일정이 좀 빡셉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 비겼던 경기 2골 내주면서 비겼던 경기도 생각하면 저는 무승부 될 확률이 높고, 일단 1순위는 홈이기 때문에 프렌이긴 해요. 이게 단판도 아니고 홈 어웨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크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고, 레인저스의 득점력이나 브리의 득점력이면 저는 오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보다는 무승부 보지만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어렵네요. 컵 대회는 뭐 코파리베 같은 경우도 잘 몰라서 더 어렵고, 챔스는 오히려 더 친숙하지만 1, 2차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는 게 많다.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순위 프렌이에요, 프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배당 대비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마지막 경기 레알 대 오사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할게요. 요새 좀 일정들이 있다 보니 좀 그랬는데, 앞으로 뭐 고정 시간도 정해지면 웬만하면 다 그 시간에 올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레알 대 오사수나. 라리가 경기, 오늘 리그 경기는 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레알이 당연히 홈이라 이기겠죠.
오사수나 상대로도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었고 아주 예전에 20년 전에 누가 보나 레알 승입니다. 요거는. 근데 뭐 좀 더 디테일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레알이 뭐 벨링엄 어깨 부상, 카마빈가, 맨디, 리디건 출전 정지에 디아즈도 부상. 요 빼고는 다 나옵니다. 결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사스나는 딱히 공격에 이 몇 번이야? 명단 제외구나. 이케르 베니토 이 선수가 발목 부상. 이거 빼면 없네. 오사수나는 거의 아예 결장이 없고. 자, 프리시즌 프라이 2대2로 비기고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데 라싱 산탄데르 우리가 들어봤었죠. 얘네 지금 몇 부지? 2부네. 라싱한테 지고 소시에다한테도 4실점 했고 우에스카한테도 지고 우에스카도 2부 팀이거든요. 오사수나 프리시즌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고 레알은 아시겠지만 클럽 월드컵을 다녀왔죠. 거기서 이제 유벤도 잡고 도르트문트도 잡고 했는데 파리한테 너무 이제 무기력하게 0대4로 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친선전 경기가 거의 없었죠. 자, 레알은 멤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모드리치가 AC 밀란 가긴 했는데 아놀드를 이제 리버풀에서 데려왔고 홈이다 보니 이 프리시즌 성적이 좋았던 오사수나도 아니기 때문에 오사수나도 보면은 몇 명이 떠나긴 했어요. 몇 명. 우나이 가르시아가 이제 어디냐 처음 보는 팀으로 간 거 같고 영입도 거의 없긴 해요.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여기는 뭐 오사수나 하면 뭐 안테 무디미르의 이제 거의 팀이다 할 정도로 혼자 골을 거의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득점이 중요합니다. 득점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날 승패가 갈려요 거의.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레알 승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땐. 근데 배당의 문제죠. 배당이 너무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은 당연히 할 것 같고 1마엔 더 높게는 2마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고민되는 게 1마엔까지는 그래도 갈만 하거든요. 마엔승까지는. 2마엔부터가 문제가 뭐냐면 어제 파리도 그랬듯이 엊그제 뭐 제가 이제 그때 2순위로 갔던 그 맨시티 마엔, 바르샤 마엔처럼 가주면 좋은데 뭔가 그때도 마엔들이 배당이 높았기 때문에 간 건데 이 마엔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3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도 한 골 먹히면 결국 핸디으로 바뀌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레알 홈이어도 첼시가 크리스탈하고 비겼던 것처럼 너무 믿어도 안 된다. 살짝 의심은 해야 된다. 뭐 당연히 레알이 좋죠. 뭐 4대0, 5대0으로 이기면 뭐 3.86에 고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승마엔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언오버가 3.5기 때문에 언더 가기엔 배당이 낮고 또 오버 가자니 오사수나가 득점 못하면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언오버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레알이 마엔을 못하더라도 일반승은 무조건 해줄 것 같아요. 뭐 핸디 1 핸디무 나오면은 뭐 마엔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거는 다름이 없는데 일단 승은 무조건 할 것 같고 홈이라서 원정이면 사실 마엔 가기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 그래도 홈이면 마엔 정도는 해줘야죠. 레알인데 바르샤도 몇 대 몇으로 이겼죠? 4대0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레알은 당연히 이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레인저스 프렌이 배당이 바뀌었네요. 이러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갈만한 게 진짜 없다. 그리고 배당들이 낮거나 좀 애매하다. 챔스 같은 경우, 라리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컵 대회를 보면은 호주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코파리베도 뭔가 잘 모르다 보니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무승부를 가려면은 뭔가 끄집어내야 된다.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그나마 상파울로 정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출발이 좋았어야 했는데 이게 다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아쉬워요. 뭐뭐 했더라면 어차피 과거로 되돌아가도 똑같이 갔을 확률이 높은데 처음에 그렇게 잘 카트에 담아놓고 승무를 갔든 언더를 갔든 그랬으면 됐는데 뭐 분석 결과에 언더라도 없었으면 뭐 어거지로 우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떡하니 언더 적어놓고 그걸 막판에 승패로 가는 게 이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승부에 꽂혔나 봐요. 이게 무승부를 안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그럴 거면 언더도 배당이 좀 낮다 보니 한 주한만 가자 해서 배당을 좀 높인다는 게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해서 어제 사실상 고민만 안 했어도 그냥 메인은 적중하고 가는 건데 보내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상황이라 그게 패배를 불러왔다 해서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고 그래도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어제 만약에 승무를 갔든 언더를 갔든 적중을 했으면 과감하게 오늘 무승부 한번 노려보려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적중도 안 됐는데 오늘 괜히 또 뭐 분노 배팅은 아니지만 오늘 또 뭔가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뭔가 더 만회해야지 하다가 더 대참사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데려갈지 번외로 아니면 그냥 건너뛰고 나머지만 좀 신경을 쓸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의 챔스하고 라리가 뭐 위주가 될 수도 있고 예상외로 코파리베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게 상파울로 라싱클로는 내일 아침 마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면 한 번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립니다. 어제도 일찍 보내드렸나? 오늘은 7시엔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7시 나가기 전에 근데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한 6시? 6시에서 늦어도 6시 반? 빠르면 한 6시까지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시 전에는. 왜냐면 딱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물을 데려가느냐 뭐 아니면 뭐 언어보로 빠지느냐 뭐 그런 부분의 차이라서 오늘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레알 하나 정도. 근데 레알이 확실히 더 좋아 보였으면은 뭐 단폴이라도 레알이 아까 이 마인이 2.6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가려고 했던 언더 조합도 2.8이었잖아요. 뭐 저렇게 가면 되는데 첫 경기고 조금 애매합니다. 1마인이 2회만 받았어도 그냥 단폴로 그냥 메인으로 때렸거든요. 1마인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걸 단폴로 가기에도 좀 애매해요. 배당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래도 최소 2배는 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당이 낮은 경기를 데려가더라도 잘 좀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지금 경기를 보니까 내일이 뭔가 축구가 호주 축구도 있고 저녁에 J리그도 있고 한국 FA컵이랑 그리고 새벽에는 또 챔스들이 있다 보니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유로파 있는 금요일이긴 하거든요. 내일도 은근히 경기가 좀 있어서 내일 좀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오늘 시간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그래서 거의 이 시간대쯤 올 것 같아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아마 6시 전까진 보낼 것 같아요. 뭐 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민해도 어제 같은 대참사 날 수 있어서 고민 안 하고 좀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조합을 뭐 가는 걸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본인들이 그럴 때는 분석 결과 보고 그걸 참고해서 가셔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언어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면 적중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6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